안녕하세요. 서울수면의원 홍일희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휴식을 취한 후 잠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지도 듣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즉,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잠을 자고 싶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늦게 잠을 잤다 등 일상 대화 속에서 쉽게 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평생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으로 정했습니다. 잠에 대해 어떤 점들을 궁금해 하실까요? 질문을 듣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하루에 잠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잠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고 나면 우리의 몸은 통제할 수 없고 뇌는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이 들고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면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후 7, 8시간이 지난 뒤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잠을 혼수 상태 및 죽음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는 7, 8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이 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몸은 자고 있지만 뇌의 많은 영역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또한 뇌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뇌의 많은 영역이 자는 동안 활성화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유지를 담당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육체적으로 피곤을 풀어주고 기억장치에서 정보를 정리해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등 호르몬 분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질병이 잠의 양이 적절치 못하거나 잠의 질이 좋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잠깐의 의식이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유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잠을 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의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는 동안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우기도 하고 야근을 하며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는 등 수면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단기간 잠을 자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피로 회복이 안 되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쉽게 피로하고 졸게 됩니다. 또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겨 집중력 장애가 생기고 산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쉽게 짜증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또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시험 기간에 단기간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데 무척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처럼 단기간 잠을 자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면증과 같이 장기간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면증 환자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설명보다 장기간 수면 부족에 관한 실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조에 환자를 띄워 쥐를 올려놓고 쥐가 졸면 물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한 3일이 지나자 털이 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 많은 수의 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 환자 등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라면 수면은 정말 중요한 활동이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잠이 정말 중요한 필수 활동이네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다음 질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에도 단계가 있나요? 잠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잠은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으로 구분됩니다. 얕은 잠은 전체 잠의 약 50%로 2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전환하는 1단계와 본격적으로 잠이 드는 2단계로 구분됩니다. 얕은 잠에서는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인 깊은 잠은 육체적 피로를 푸는 잠입니다. 전체 잠의 약 25% 정도 차지하고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꿈수면 혹은 렘수면은 전체 잠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때 숨을 쉬기 위해 필요한 횡격막 근육을 제외한 몸의 모든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풀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억장치는 활성화되어 돌아가면서 잠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렘수면은 낮에 있었던 기억과 과거의 모든 정보를 매일 기억장치에서 새로 정리하게 됩니다. 저는 깊은 잠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얕은 잠을 더 많이 자는군요. 근데 조금 어렵네요. 잠의 단계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가서 깨웠을 때 학생이 깨면서 저 안 잤는데요 하고 부정하면 그건 1단계 잠이고 학생이 제가 잠깐 졸았네요 하면 2단계 얕은 잠입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3단계 깊은 잠입니다. 학생이 자다가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면 이를 꿈수면, 렘수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런데 자는 동안 이 여러 형태의 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요?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주기당 90분에서 120분 정도로 나타나며 하룻밤에 4 내지 6회 반복적인 주기를 갖게 됩니다. 이 주기가 생긴 이유에 대한 가설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수렵시대의 인간이 진화할 때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얕은 잠 상태로 경계를 하고 다시 깊은 잠을 잠깐 자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굳어져서 생긴 주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가설이네요. 잠에 대한 특징부터 단계까지 다양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제 정리 부탁드립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 활동이 아니라 중요한 생명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잠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